그래서 우리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처음에 속도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자꾸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스탠드 정말 문장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문단이 많아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서술형. 오늘 서술형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말로 나와있죠. 그림을 안 줍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러면 옆에 같이 그리면 되지.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가로도 12, 세로도 12인 정사각형이 있겠구나. 근데 그때 둘레가 라고 얘기했어. 아, 그럼 정사각형의 둘레는 12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렇죠. 12 곱하기 4는 얼마죠? 48. 둘레가 48이다. 요까지. 근데 그거와 같은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도 결국에 얼마가 될 거란 얘기지? 48미터겠네. 미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 자, 근데 이때 가로의 길이가 얼마라고 줬다? 14. 얘가 14라고 줬다. 아, 직사각형 둘레 역시도 48이 됐을 건데 직사각형 둘레는 내가 뭐라고 했지? 둘레는 가세이. 맞아요? 가로 14와 세로 동그라미 곱하기 얼마? 2. 그게 지금 얼마가 되었다? 48. 자, 그럼 곱하기 2 하기 전에는 얼마였을 거다? 24. 즉 14와 동그라미 더했을 때 24란 얘기는 세로는 몇 센치가 됐다는 얘기죠? 10. 아, 여기선 미터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됐나? 이게 말로 길게 줬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연습 다시 한번 해보자. 방법을 3가지로 놔뒀지. 자, 일단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이 있다. 자, 눈으로 3줄 빠르게 읽어보자. 자,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이 있다. 근데 둘레가 같은 직사각형 밑줄. 아. 자,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9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둘레 같은 직사각형도 생각해 봐야겠구나. 자, 근데 여기서 밑줄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11일 때 세로는 얼마인가?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얼마가 돼야 할까? 정사각형의 둘레는 얼마가 된다? 36. 그렇지. 9에다가 4를 곱한 얼마가 된다? 36이다. 그런데 2번 직사각형에 대해서 둘레가 같다 했지. 맞아요? 자, 둘레가 같다 했지. 아, 이 직사각형 둘레가 얼마일 거다? 둘레가 또 그치 36cm였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다?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 11 이렇게 얘기했지. 아, 그러면 가로가 11일 때 세로를 네모라고 두면 11과 네모를 더하고 곱하기 얼마 하자? 2한 얼마가 되었다? 36이다. 그럼 11 더하기 네모는 얼마가? 18. 자, 네모는 얼마가 되지? 7. 단위는 센티미터. 됐어요? 자, 선생님 이거 서술형 쓸 때 도형에 대한 서술형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정사각형의 둘레는 36. 됐죠? 됐어요? 그 직사각형의 둘레는 뭐였다? 36.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둘레 여기까지 보고 예쁘게 좀 꾸며주면 되겠죠. 포인트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세로는 7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써주라. 자, 다음 2-1번 볼게요. 이번엔 사다리꼴과 밑줄, 평행사변과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 밑줄. 자, 이번에 서술형에서는 결국 평행사변과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다는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럼 기억해줘야 돼. 평행사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평행사변의 넓이는 자, 평행사변의 넓이 어떤 거예요? 모르겠으면 앞에 봐도 돼요. 뭐라 적혀있지? 밑변 곱하기
그렇지. 그렇지. 대답 못한 사람들 써놓으세요. 자, 기억 못한 사람들 밑에 써놓자. 평행사변의 넓이 밑줄 밑변 곱하기 높이다 써주시고 바로 대답 못한 사람들을 다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변이 여기서는 얼마로 보고 있냐면 4로 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9. 그래서 이 평행사변의 넓이 얼마가 돼야 한다? 그렇지. 자, 사다리꼴의 넓이 한번 얘기해보자. 자, 역시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다 했으니까 당연히 사다리꼴의 넓이 역시도 얼마일 거다? 36이다. 자, 근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자, 대답 못하면 밑변 더하기 아랫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렇지, 잘했어요. 쓰지 않겠다는 너희들의 의지가 너무나 느껴져.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다라는 거죠. 대답 못한 사람은 써놓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쓰면서 외워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선 윗변이 5고요. 아랫변이 네모. 높이가 그럼 뭐가 돼야 한다? 6. 자, 그 계산한 게 36으로 따서 6 곱하기 나누기 2를 하기 전에는 72였을 거고 곱하기 6 하기 전에는 10이었을 테니까 네모의 값은 얼마일 거다? 7. 답은 7cm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이와 같이 공식을 건드리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좋다. 자, 2-2번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쉬운 공식 한번 연습해보자. 자, 밑줄 직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 네모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겠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였어요? 가세이였지? 맞아? 대답 못했으면 빨리 써놔요. 가로 곱하기 세로다. 자, 이 넓이 여기에다가 살짝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9 곱하기 6 얼마일 거다? 54.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2번 삼각형의 넓이도 얼마가 돼야 한다? 삼각형의 넓이 역시도 넓이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54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돼야겠지. 직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54라는 거는 식으로 얘기하면 밑변 18 곱하기 높이 네모 나누기 얼마였다? 2. 자, 다시 나누기 2 하기 전에는 108이었을 거야. 즉 18 곱하기 네모가 108이었을 거니까 네모의 값은 얼마였을 거다? 6.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나와주게 되겠다는 거지. 계산을 이제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 알겠지?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할 시기야. 이게 마지막 단원이거든. 알겠죠? 자, 됐나요? 계산이 좀 느리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쌤한테 언제든 말해요. 그러면 유인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말 아무도 안 하더라. 자, 3-1번 한번 볼게요. 자, 다각형에서의 넓이를 구하기라고 했어요. 이 다각형 가만 보니까 자, 이렇게 자르면 위는 뭐가 나오고 있죠? 삼각형. 그렇지. 아래는 뭐가 나오고? 그렇죠. 사다리꼴 나오고 있죠. 그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다. 맞아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11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8 나누기 얼마야 한다? 2. 얼마 나온다? 잘했어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과 아랫변 더하고 곱하기 높이 얼마? 5. 자, 옵니다. 맞아요. 자, 맞아요. 자, 그럼 계산 다 하면 얼마 나옵니까? 45야, 준수야. 이게 암산이라는 거다. 알겠지? 이게 딱 쓰면서 답이 나와야 돼. 그거 아니면 써요. 알겠지? 나보다 잘할 거면 암산해. 나보다 계산 빠르면 암산해. 17 곱하기 17은 얼마? 써. 알겠지?
289. 이렇게 건드리면 나올 수 있을 정도 되면 암산이야. 알겠지? 그거 아니면 나보다 못하면 다 써라. 알겠죠? 저보다 못하면 쓰세요. 써서 푸세요. 선생님도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산이 느리거든. 빠른데요. 아가 젊다고 그러면? 고마워. 몇 살로 보여? 쌤 몇 살로 보여? 30살? 25. 뭐라고? 잠깐. 저 25죠. 몇 살이라고? 얘가 30살이라고? 25. 건우야 23. 23? 네. 35. 아니 그거 말도 고은이 빼고 다 나가. 아,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과 사다리꼴을 더하면 결국 정답은 89. 그래서 정답이 89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처음에 우리 이제 서술형 빈칸 채우기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밑에 3-2, 3-3은 이제 그 서술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자, 한번 보면 이 3-2번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아, 나 이거 요렇게 쪼개면 되겠다. 즉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삼각형 두 개,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 얘네 두 개를 더할까 뺄까? 더해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 다각형의 넓이는 자, 어떻게 한다? 두 삼각형의 넓이에 뭐랑 같다? 합이야 차야? 합과 같다라고 써줘야겠지. 자, 그래서 처음에 2번에서는 왼쪽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런데 얘들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 14라는 녀석이 보이니까 나는 위아래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위로 생각을 해보면 밑변이 얼마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 14라고 얘기할 수 있고 높이가 얼마라고 할 수 있어?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자, 그러면 14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하자가 되니까 결국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잘했어. 56 제곱센티미터가 나올 거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이 14고 높이가 이번엔 4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나누기 2를 하면 28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로 이 다각형의 넓이라는 건 두 개 합이라고 했지. 그래서 다각형의 넓이는 56 더하기 28 그렇지 84. 그래서 정답은 84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핵심이 될 거야. 자, 여기서 서술형은 여기에 있는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는지 여기에 있는 이 구절들이 중요하다. 알겠지? 어떻게 구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4-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자. 4-2번 4-4번 자, 나무판의 넓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 자, 나무판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얘를 요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혹은 요렇게 쪼개서 직사각형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 3개의 합이다라고 구해도 괜찮겠지만 이번에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어떻게? 전체에서 이 직사각형 넓이를 하나만 빼자라는 걸로. 알겠지? 자, 큰 직사각형 부분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색칠한 나무 토막의 넓이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 맞아? 차라리 아까 전에는 삼각형을 몇 개 만들었어? 더하는 걸로 하니까 세로로 해도 3개 나오고 가로로 해도 3개를 구해야 돼. 하지만 나는 이렇게 크게 보게 되니까 2개만 구하면 되는 거 맞지? 뭐가 더 편해? 2개 구하는 게 더 편하지? 그래서 이번엔 나는 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전체의 넓이는 어떻게 하냐? 빼기 전에는 맞아요? 그래서 가와 나의 부분을 합치면 이거 합치면 무슨 모양이 나온다?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가와 넓이의 합은 여기서는 요렇게가 가로가 되겠지?
5 더하기 5 더하기 5가 돼야겠죠? 세로는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즉 15 곱하기 12에 얼마죠? 180이요. 자, 됐나? 자, 이 정도 속도 안 나올 거면은 암산하지 마. 아는 척 하지 마. 적었어요. 적었어요. 아니 쓰려고 시작할 때 끝났는데. 그냥 이 정도야. 암산이 빠른 사람은 이 정도 나와야 돼. 자, 나 같은 경우 한번 보자. 나 같은 경우에는 얘가 5고 5였지. 그래서 5 곱하기 5는 얼마예요? 25. 이제 잘하네. 자, 그럼 전체 180에서 25를 빼면 얼마 나오죠? 155. 오, 그렇죠. 이게 바로 나무 토막의 넓이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4-2번 한번 공략해 보죠. 4-2번 어떻게 하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맞아. 전체 파란색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자, 얘가 지금 4고 얘가 4였어. 얘 얼마지? 2지. 맞아요? 그럼 여기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될까? 10.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패널하는데요. 뭘? 진짜. 빨간색 있어? 있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색칠한 거와 빠진 걸 합치면 이게 직사각형이 된 거였죠. 맞아? 자, 그래서 얘가 여기다 이제 써보자. 얘가 가 쓰고 얘가 나 쓰세요. 가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가 더하기 나는 뭐라고 하냐면 직사각형. 됐나요? 그래서 가 더하기 나의 넓이는 자,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8 맞습니까? 자, 그래서 80 제곱미터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라는 녀석은 나는 자, 가로가 얼마? 2가 될 거고 세로가 얼마? 7이 되고 있는 직사각형이었지. 그래서 2 곱하기 7 얼마? 14. 그렇지, 14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더라. 맞아. 따라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가였지. 그래서 가는 같다. 80에서 14를 뺀 얼마가 나온다? 66. 그래서 66 단위는 제곱미터라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어떤 직사각형 말 대신에 내가 풀이 이 과정이 중요하다 했는데 거기에서 도형을 다 나타내기 힘들면 가와 나라는 이런 기호를 줘서 보여주는 것도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래서 서술을 이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냐면 자, 이 서술은 어떤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엄마가 본다. 엄마가 수학을 잘하시나? 엄마가 수학을 잘하시나? 몰라요? 근데 엄마가 본다고 생각해. 검사를 하니까. 또 누가 본다고 생각해야 할까? 아빠. 아빠가 수학을 잘하시나? 이 서술은 말이지. 엄마 아빠도 좋지만 네 옆에 있는 애가 본다고 생각하면 돼. 얘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반에 있는 친구가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글씨를 똑바로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렇지, 못 알아본다고. 알겠지? 그리고 이해 안 해줘. 못 알아보겠으면 몰라. 그래서 얘 바보 이러거든. 그래서 글씨 똑바로 쓰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 둘레라든지 넓이 구하는 건 다 알고 있어. 알겠지? 여기 보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말 안 썼지. 그냥 공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지. 맞아? 그래서 공식은 알아. 근데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공식은 다 알아. 근데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옆에 있는 반 친구한테 설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너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고 평행사변의 넓이 어떻게 구하고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 넓이 더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옆에 있는 그 친구한테 같이 수업을 배운 친구한테 길을 못 찾고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가봐라고 얘기한다고 쓰면 돼. 알겠지? 너무 디테일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서술형을 하라고 하면 너희들이 자꾸 걱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같이 수업 듣고 그냥 얘 어떻게 풀어야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애야. 그럼 그 친구한테는 이렇게만 풀면 돼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편하게 쓰되 또박또박 써야 한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